을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장중에 매매를 하다 보면요, 야, 이게 눈앞에서 기회가 막 휙휙 지나가는 것 같고, 이거 지금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가 사면은 종목이 막 밀리는 경험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.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사면 밀릴 것 같은데 이것도 안 사면 갈 것 같고, 자,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은 가장 적합하다라고 알려진 종가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. 자, 오늘은 종가 매매의 사례이고 종목은 한라캐스트 이야기입니다. 저는 9월 16일, 자, 지금 보이시는 이 한라캐스트가 일봉상 기준으로 보면은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. 이때가 거의 한 5천억 넘게 터졌죠. 그리고 일봉상의 어떤 의미 있는 고점, 이때 당시에는 이제 신규 상장하고, 자, 이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큰 반응 없이 그대로 이제 좀 무너졌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몇 가지 이슈가 더해지고, 그리고 뭐 테슬라의 로봇에 뭐 한라캐스트의 자, 이런 어떤 원래는 이제 차량 경량화 목적으로 만들어지던 그런 제품들이, 자, 이런 구간까지 좀 넓게, 폭넓게 또 쓰일 수 있다. 자, 이런 식의 어떤 전망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좀 힘을 받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일단 기술적인 면부터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가자면은, 의미 있는 고점을 지금 보시면은 굉장한 거래대금을 폭발적으로 일으키면서 돌파를 시도합니다. 이때 당시에 뭐 거래대금이 한 5,400억 정도 터졌으니까 어지간한 테마주 중에서는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종가 상승률 기준으로 뭐 거래대금 너무 적은 애들 빼고, 그래도 이 종목이 상승률도 전날 기준으로는 상위권에 좀 포진한 종목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의 눈길을 확 끌어당기는 데는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하나하나 적으면서 이야기 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전고점 돌파 시도, 그리고 전고점까지의 거리, 즉 상승률이죠. 거리가 얼마 남지 않은, 즉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. 조금만 힘 좀 주면은 뚫려버릴 수 있는, 자,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. 그래서 기술적인 면들을 볼 때는 뭐 신고가 종배, 뭐 전고점 돌파 종배 할 수도 있지만, 전고점 근처에 좀 붙여놓은 종목들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건 뭐 너무 기본이죠. 거래대금, 막대한 거래대금. 거래대금이 적은 종목으로 매매를 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이제 뭐 말라붙어버리면 이게 손절이나 이익 실현이 정말 어렵습니다. 특히 요즘은 이제 NXT까지 적용이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. NXT. 근데 만약에 거래대금이 안 붙는 종목이, 자, 내일 아침에 NXT 열린다. 그런데 거기서도 만약에 거래대금이 만약에 말라 비틀어졌다. 그러면은 아찔합니다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요즘은 이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기술적인 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전고점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전고점 이제 돌파했거나, 그 다음에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터져야 되고, 자,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종가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. 일단 저는, 그리고 자, 이슈, 저는 돌파 매매를 할 때도 그렇고 종가 매수를 할 때도 그렇고 이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. 일단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의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실수는 했지만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한, 자, 이유가 있습니다.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, 자,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, 자,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의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부품을 납품 중이다. 그리고 1차 협력사로 등록되어서 뭐 추가 수주가 논의되고 있다. 그냥 짧게 얘기해서 글로벌 기업에 이제 자기네들이 부품이 납품이 되고 있고, 이제 추가 수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이니까, 한마디로 앞으로도 이 회사가 실적을 더 낼 수 있다. 자, 이런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. 그리고 뭐 LG전자, 현대모비스, 삼성전기, 자, 이런 국내의 어떤 굴지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뭐 납품이, 일감이 뚝 끊긴다라든가, 자, 그런 건 없을 겁니다. 또 이렇게
꾸준하게 실적을 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들, 이런 것들이 또 좀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. 그리고 이미 1,000억 원 규모의 이제 자율주행 부품을 수주했다. 자, 이런 이야기들도 뉴스에 있습니다. 거기다가 올해 5월에는 뭐 휴머노이드 부품까지 따냈다고 하니까 충분히 또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정부가 밀고 있는 피지컬 AI 정책, 로봇 규제 철폐, 노란봉투법 수혜까지 산업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거래 대금도 많이 쏠리고 전날 상한가,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강하게 슈팅이 한 차례 또 이렇게 나오면서 종가 매수 자리를 좀 만들어 줬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자리만 믿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. 사실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이 이 증시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? 그래서 저는 어떤 이슈, 즉 사람들이 좀 밀고 들어와서 받쳐줄 만한 이슈가 있어야 자, 그 종목이 추가 상승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슈적인 측면을 좀 저는 더 관심 깊게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. 자, 다만 이 매매가 그러면은 뭐 굉장히 잘 됐느냐? 예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이게 참 황당한 게 제가 이쯤에서 이제 매도를 딱 했거든요. 매도를 엄청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돌파 매매 뭐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자,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또 제가 종배를 하다 보니까 대응이 좀 굉장히 서툴렀습니다. 보통 제가 종배를 해도 뭐 돌파 매매랑 마찬가지로 좀 끌고 가서 한 5% 이상 올라가야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좀 매도를 했고요. 왜냐면 이 종목을 매도를 한 이유가 오늘 제가 좀 보고 있던 종목도 있고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어제 이제 매수한 종목이 상한가에 딱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에 갭이 뭐 거의 없더라고요. 거의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좀 있고, 그냥 이거라도 줄 때 좀 챙기자. 어차피 기대했던 종목이 수익이 안 났는데 별로 안 났습니다. 엄청 짧게 났거든요. 그런데 이것마저도 내가 만약에 뭐 다 잃어서 이 종목을 잃어서 내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다. 자, 그러면은 그것에 따른 또 좀 어떤 실망감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냥 짧게 안 되겠다 매도하고 치웠는데, 자, 그 뒤에 이제 귀신같이 그냥 엄청나게 폭등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도 매도를 굉장히 지금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그냥 마무리를 지었는데요. 자, 그래도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확실한 흐름을 그래도 내가 잡을 수 있었고,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도 손실 없이 매매를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. 좀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다시 잘해야 되겠죠. 자, 그런데 이 종가 매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은 조금 너무 긍정적인 면만 있을까봐 좀 아쉬운 면도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. 이 종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, 그리고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생각하시는 게, 그러려면은 이 종가 매수를 했을 때 뭐가 좋냐라는 거겠죠. 저는 이 종가 매수의 매력이, 그러니까 하루 전체 어떤 흐름이, 글씨 쓰기가 참 어렵네요. 마우스를 쓰려니까. 하루 전체의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다 된 뒤에, 그때쯤에 이제 좀 들어가는 매매가 종가 매매잖아요. 그러니까 장중에 막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갑자기 또 때렸다가 막 여기서 흔들었다가 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밀렸다가, 자, 얼마나 이거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막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 겁니다.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종가 매수는 좀 이렇게 느긋하게 지켜보셨다가 아예 안 보고 그냥 장 막판에 뭐 5분 보고 이렇게 들어간다, 그게 종가 매수는 아니죠.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켜보고 있다가 종목을 보고 있다가 오후장이 이제 다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쯤에 그때 이제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저는 이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제 매동 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,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한데, 내동 매매를 막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상당히 좀 막아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하루 전체의 흐름을 정리한 뒤에 이제 그 다음 종가에서 이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뽑는 거잖아요.
자, 그러다 보니까 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. 이제 갭 하락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겠죠. 갭 하락 후, 자, 급락에 따른 뭐 손실. 근데 이거는 우리가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. 갭 상승이,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갭 상승이 뭐 운 좋게 크게 나와서 수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으니까. 근데 이제 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요런 부분들이 빈도상 이제 조금 더 많을 수 있다 보니까 요런 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돌발 악재. 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밤에 뭐 아니면 아침에 갑자기 뉴스 나와서 뭐 시간의 단일가가 엉망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애프터마켓에서의 흐름이 뭐 영 시덥지 않더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이 쓰이지만 그래도 저는 또 종가 매수는 종가 매수대로 챙겨갈 장점이 또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앞으로는 돌파 매매 그리고 종가 매수. 종가 매수는 제가 막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드물게라도 하게 되면은 종가 매수를 한 종목에 대해서 저는 뭐 이런 관점으로 들어갔는데 뭐 오늘은 손절했습니다라든가 오늘은 뭐 운 좋게 수익 났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한번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깊은 구조와 매매 기준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도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. 자,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에 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번 주도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.